예. 지금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외에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서 자격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서를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 왔고, 또 이 제도에 따라서 수많은 사서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정보 환경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런 기존의 사서 자격 제도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사서라고 하는 이 전문직,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서 자격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단일안을 좀 도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한 이 개선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이 슬라이드 공유된 부분 잘 보이시는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는 사서 자격 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도의 개선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안으로 제안되어 왔던 이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 방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서 자격 제도는 196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이런 제도와 기본 골격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서 자격 제도 체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단기 교육 과정,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단기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사서 자격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서 자격증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1960년대 초반에 그 사서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서 사서를 양성을 해내고 배출을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단기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사서직의 그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단기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정규 교육 과정보다 더 많은 사서 인력을 배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기 교육 과정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단기 교육 과정은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각 운영하는 기관의 재정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소 논의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경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측면도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서직의 위상의 제고,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위상의 제고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서 자격증 발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한 자격의 검정을 하는 과정이 없이 문헌정보와 관련 학위를 취득을 하면, 아니면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과 관련된 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그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사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이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의 정규 과정
이외에도 이제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사서 자격증 발급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서가 충분하게 양성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이제 사서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한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된 문제로 사서양성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측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적으로 배출을 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규교육 과정도 목적이 있고 단기 교육 과정도 다 목적이 있지만, 이 교육기관별로 이수학점이나 교육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 자격증, 동일한 사서 자격증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에 따라서 다소 이제 차이가 나게, 상이하게 이런 발생을 한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민간 기관, 원격 교육기관에서도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전문화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각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저하가 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에 따른 문제는 결국에는 교육 과정의 문제로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서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을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건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을 해서 지정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단기 교육과정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 교육 과정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통일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질적 재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별로 교육 내용이나 수준이 다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평가를 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이라면 이제 전임 교원들이 담당을 하겠지만, 지정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들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과의 운영이나 이수학점의 부여,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봐도 지금 현재 사서 자격 제도는 과거의 양적인 공급을 위한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양적 측면의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서 자격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또 사서라고 하는 전문직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기존의 논의들을 이제 크게 살펴보면 총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필수 과목의 지정과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사서 자격의 등급별로 표준화된 교과목,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을 하고 또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을 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은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제안이 되어 왔고, 또 기관별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를 해서 동일한 수준을 확보를 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서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는 이제 국가시험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시험제는 결국에는 교육과정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 표준화를 전제로 해서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라고 제안이 되어 왔는데, 이 국가시험제 도입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법적으로도 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별로 최소 이수학점제가
적용이 되어야 하고 또 필수 과목도 지정이 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런 국가 시험을 통해서 사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 이런 방안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제 교육과정의 인증제입니다. 이것은 사서 양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 그리고 현장 실습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을 하고 이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각각의 교육기관을 인증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을 하는 것은 뭐 미국에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를 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지정교육기관의 평가 절차를 마련을 해서 이 지정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사서를 양성을 할 수 있는가, 이 설립 근거, 운영, 이런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 평가 기준, 이것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서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서 자격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이것이 어떤 유효기간이나 갱신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제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보 환경이 급변하는데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를 좀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재교육이나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서 자격증을 갱신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갱신 제도는 기존의 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서 자격증을 어떻게 해서 다시 인증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현행 1급, 2급, 준사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 사서 자격의 구분이 지금 현재는 무의미하다. 현장에서 뭐 직무 분석을 봐도 크게 차이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 사서 자격을 재구분을 하고 또 명칭도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이런 방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서 자격의 재구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3개로 나누어져 있던 자격증을 1급 선임사서, 2급 전문사서, 3급 사서, 그리고 사서복 이렇게 4가지의 이제 등급 혹은 종류로 구분을 다시 하고 또 명칭도 변경을 하는 이런 방안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서 자격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 제안된 방안들이 전부 다 상당히 좋은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된 방안들을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서의 전문성도 확보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사서, 도서관에 대한 위상을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제안되었던 방안들을 보면 이것이 의미가 있고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방안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 정책의 개정, 새로운 정책의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한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은 아마도 사서 자격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서 자격제도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을 하는데 가장 최소화시키고 또 이것이 현장에 단기간 내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이 사서 자격제도 교육 과정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을 한 이 개선 방안의 그 방향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사서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이수 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서 자격증의 발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각 교육기관별로도 다 상이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학위의 취득 그리고 최소 이수학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할 경우에 사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각 기관별로 사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사서 자격 취득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기관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관의 수준의 차이,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사서 자격 종류, 1급, 2급 준사서 이 각각의 사서 자격증 종류별로 동일한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실효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준 제고, 질적 제고를 위해서 표준교육과정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표준교육과정은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설정을 해서 이 전체 과목 중에 최소한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이수학점은 이수를 해야지 사서 자격증 발급의 하나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이나 아니면 이제 사서 자격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학문이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교과목에서 사서 실습 그리고 자료 조직 실습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한 이 개선 방안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자격의 종류나 아니면 시험제 도입, 인증제 도입 이러한 부분들은 논외로 하고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크게 보면 사서 자격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교육 과정의 개선 이것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한 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서 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학위 취득이나 최소 이수학점 이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충족을 해도 바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 사서 자격을 취득을 하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여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의 기본 구조 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최소 이수학점, 교육과정의 이수, 실습의 이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소 이수학점제 적용의 단순화입니다. 이 사서를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마다 다 유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이것이 설립이 된 법적인 근거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또 이수해야 하는 학점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육기관별로 전문성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이수학점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사서 자격증의 종류별로 공통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을 해서 어느 기관이 되었던지 간에 최소한의 공통적인 이수학점을 이수를 해서 기관에 따른 수준의 차이 혹은 교육과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최소 이수학점제 적용을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기존에는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단일 전공에서는 64학점, 복수 전공에서는 40학점 정도를 이수를 했었고, 그리고 전문 대학의 이제 준사서 같은 경우에는 약 40학점 정도의 이 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사서 자격의 취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교육기관에서는 30학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평생교육원에서는 2급 정사서 자격에도 48학점과 60학점 이렇게 기관별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최소 이수학점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는 2급 정사서에 대해서는 60학점, 준사서에 대해서는 48학점 이렇게 사서 자격의 종류별로 최소 이수학점을 단일화하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최소 이수학점제 그 내용 그 기준 자체도 달라지지만 이것은 표준교육과정 혹은 필수 교과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이수학점에 대한 개선안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자격의 조건별로 그래서 개인별 적용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개인을 단위로 해서 이수학점,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라고 하는 양성 기관 내에서 개인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점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 자, 이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 정사서의 경우는 60학점, 준사서는 48학점으로 단순화를 하였고 지정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30학점에서 48학점으로 전체적으로 최소 이수학점을 상향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교육과정의 제정이 최소 이수학점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기관별로 교과 내용, 교육과정, 수준 모든 것들이 불일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표준교육과정을 지정을 하고 이것을 각 기관마다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과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이 표준교육과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표준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필수교과목은 총 12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서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12개의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총 12과목이기 때문에 대략 36학점을 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목명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면 이 표준교육 과정과 합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교과목 이외에 이제 선택 교과목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31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헌정보학에서 제공을 하는 교육 과정에서 보면 각 세부 분야별로 다소 편차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교과목들이 전부 다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그런 교과목들이 지금 이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31개의 과목은 필수 이수가 아니라 필수 이수학점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헌정보학의 학문 영역이 데이터 분야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교육과정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헌정보학을 대체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세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 정보학 분야의 선택 교과목이 다소 증가를 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교육 과목 가운데 실습에 대한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습 과목은 크게 보면 사서 실습, 이제 이전에는 현장 실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서 실습 과목, 그리고 자료 조직 실습, 이 두 가지 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서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그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런 과목이 되는데, 이 실습 과목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서 실습을 개설을 하고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담당하는 교원이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이렇게 이 과목의 요건을 조금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대학이나 기관들에서 사서 실습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실습 과목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습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정책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각 도서관마다 이제 기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사서 실습을 지원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뭐 가산점을 부여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습 기관을 확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 결정자들하고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현장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하고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 사서 실습 과목을 개선을 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안을 하였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서 실습은 160시간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사서 한 명당 실습 학생은 5명 이내로 하는 것, 그리고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이 사서 실습 과목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요건을 강화를 하고 이제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서 실습 이외에 이제 자료 조직 실습의 조건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자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서라고 하는 전문직의 측면을 봤을 때 분류와 목록 같은 부분은 우리 사서직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조직 실습을 위한 요건도 좀 강화를 하였는데, 일단 수강학생 한 명당 2명당 한 질 정도의 분류표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목록 규칙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그리고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자료조직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웹 버전으로 분류표나 목록 규칙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강학생 전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를 하는 것으로 요건을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한 그런 개선안이었고요. 이런 개선 방안이 기존의 안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은 제외를 하고 실제적으로 단기간 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단순화시켜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을 한 내용들은 향후에 뭐 사서 자격 종류가 변경이 되고 명칭이 변경이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안으로 설정을 하였고, 뭐 인증제나 시험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경우에도 인증을 위한 기준, 시험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혹시 지정교육기관이 새로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을 하는 기관들이 있을 때 그 기관의 설립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안이 되었던 많은 그 좋은 방안들이 향후에 논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혹은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제안이기도 하지만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을 함으로써 우리가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하나의 안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한 이 개선 방안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또 현장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안으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설문조사는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을 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다소간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이번 달 말 10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 대상은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원, 강사, 재학생, 대학원생도 포함을 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 사서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의 교원, 강사, 그리고 재학생 전체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현장에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수행을 하고 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설문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이제 도출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크게 보면 사서 자격 제도 그리고 최소 이수 학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설문을 수행을 하는 그룹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집단별로 이제 설문 항목들이 이제 최적화되어서 이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자격 제도 그리고 교육 과정 그래서 최소 이수 학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서의 전문성 강화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도서관이 존재를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를 양성을 하는 기관인 문헌정보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혹은 대명제를 가지고 이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관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사서직, 도서관의 이 위상을 제고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좋은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하니까 이 설문조사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개선 방안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설문조사의 정확성 또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요. 이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은 의견 있으시면 비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견 말씀 주시면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 빠르게 좀 설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놓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파일 공유를 좀 먼저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이렇게 뭐 말씀 주셔도 예, 좋습니다. 재학생들의, 예, 파일 공유는 지금 요 채팅창으로 파일을 지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파일 받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서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는 예, 1급, 2급 준사서, 자, 이 제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유명무실하다, 자,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서 자격증 등급 혹은 종류를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제안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제안된 내용이 이제 1급 선임사서, 2급 전문사서, 상급사서, 사서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이 되었던 것인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을 하는데 반영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는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자격제도 1급, 2급, 준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저희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다시 보내드렸는데 예, 그리고 저기 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뭐 재학생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온라인 링크를 설문 항목에 대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을 한 안에서는 필수 교과목은 총 12과목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마 대부분이 이 각각의 과목이 3학점이기 때문에 아마 총 36학점이 필수 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으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이 파일 이름 클릭하면은 아마 다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파일 다운로드 좀 어려우